시작하겠습니다. 네, 요번 2023학년도 영훈고등학교 중간고사 분석을 하게 될 김정석이라고 합니다. 네, 영훈고 중간고사 분석을 첫 번째 출제 기조서부터 마지막에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총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출제 기조입니다. 네, 이번 중간고사 문항은 객관식이 18문제에다가 서술형 문제가, 서답형 문제죠. 영훈고는 서술형의 문제는 없고 단답형인 서답형 문제가 3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은 일단 23년도 출제 경향과 비슷한데요. 23학년도 출제 경향과 비슷한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교과서 및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근데 그 학교 프린트 내 문항에서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좀 고난도 문항이라고 제가 따로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고난도 문항도 약간 시중교재에서 좀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가 됐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좀 변형해서 내었는지 몇 가지 문항을 좀 분석해 보았는데요. 일단 객관식 11번하고 14번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 문항을 얘네가 좀 변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나눠준 학교 프린트 자체가 좀 모의고사 위주의 좀 문제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프린트를 주기 때문에 결국 학교 프린트를 좀 잘 봤으면은 모의고사 기출 유형이지만 학생들이 좀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객관식 13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 프린트를 그냥 숫자를 좀 바꾸는 식으로 좀 프린트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변별력 문항이라고 좀 살짝 좀 어려웠던 문항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객관식 18번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긴 한데요. 요것도 찾아보니까 학교 프린트 문항과 좀 비슷한 문항이 좀 있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요 문항이 요번에 실제 학교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항이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2차 방정식을 똑같이 조건을 주었고 fx에 대한 조건을 시험 문제에선 이런 식으로, 학교 프린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었는데요. 잘 문제를 보시면 여기 있는 가와 나 요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알파랑 베타를 바꿔 쓴 그러한 관계잖아요. 이번에 실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도 f 알파랑 f 베타를 봤을 때 알파랑 베타가 자리만 바뀌어진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숫자나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문자가 서로 반대로 써져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알았으면은, 이 문제를 풀면서 같이 적응이 되었으면은 실제로 나오는 이 시험 문제도 비슷한 유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던 서답형 3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고쟁이 그 스텝 3에 보니까 비슷한 유형이 좀 있었습니다. 고쟁이 2차 함수에서 스텝 3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 유형이었는데요. 여기도 2차 항의 개수가 1인 서로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어떤 1차 함수와의 교점의 좌표를 주어졌죠. 여기서도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고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이제 말만 바꾼 건데요. 학교 실제 문항에서는 이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 이 축이라고 언급을 해주었지만 여기서는 직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식으로 시중 문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그래프의 축이란 게 결과적으로 대칭축을 말하는 거니까 그 축에 대해서 대칭이겠구나. 요 시중 문항에서 대칭이라고 나왔던 게 결국 문제가 출제되었던 대칭축을 말하는 거구나. 결과적으로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작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거나 좀 살짝 어려워졌다, 요 정도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1등급 컷이 마지막 서답형 문제 하나를 틀린 한 92점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올해 1컷은 아직 확실하게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 서답 3번, 방금 전에 제가 고난이도라고 설명해드렸던 서답 3번인 그 한 문제를 틀린 92점, 아니면은 객관식 19번까지 두 개를 틀린 86점 정도가 이제 1등 컷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중간고사는 다 지나간 일이고 어떻게 내가 기말고사를 잘 대비하여서 좋은 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좀 실질적으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영훈고는 항상 특성이 있는데 항상 핵심 유형의 문제 위주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어를 배울 때 이거에 대한 유형은 꼭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이제 핵심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등급이 지금 3등급 이하야 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문제, 각 단원마다 되게 유명하고 대표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대표적으로 많이 풀고
반복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아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라는 거를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문제 풀이법을, 대응법을 알아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을 노릴 거야, 아니면 만점을 노릴 거야 라는 학생은 이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하는 그 과정은 당연히 같이 해주면서 시중 문제에 집중해서 뭐 고쟁이나 자이 스토리 요쪽에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좀 괜찮은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요 서다성 3번 문제도 시중 고쟁이 문제를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중 문제, 고쟁이나 자이 스토리의 고난도 문제 유형을 익히면은 그런 이제 고난도 문제 유형에 적응을 해가면서 학교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 한 두세 문제를 내줄 때 아, 내가 다뤄봤던 그 문제구나 라는 식으로 좀 대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총평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N콕학원에서 영문고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